암에 걸리기 전에 이 식습관을 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잘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생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생식을 하는 분들한테 먼저 생식을 암 환자분들이 하는 것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 항암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위장이 안 좋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생식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우리가 익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익히면은 파괴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비타민들이죠. 비타민들이 이제 많이 파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식으로 익히지 않는 신선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생식이 되게 채식이잖아요. 채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칼로리가 적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를 상당히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채소류는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떨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채식 속에 있는 영양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생식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한 데 있어서 생식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생식의 이제 문제점은 되게 채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편중돼서 채식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항암을 한다든가 이리 했을 경우에는 감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항암을 하는 도중에는 우리 몸에 백혈구가 떨어지고 호중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식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생식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디 나가 가지고서 이렇게 식사할 때 생식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되게 생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암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평소 때 자기가 하는 습관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권한다면 생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식을 하고, 익혀야 될 부분들은 익혀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과일이나 이런 것도 생으로 먹는 게 좋은 게 있고 익혀서 먹는 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토마토라든지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익혀서 먹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 섭취가 좋거든요. 오히려 나는 생식이다, 나는 무조건 익힌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생식으로 좋은 거, 익혀서 좋은 것들 같이 겸해서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 과식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 암에 걸리기 전에 이 식습관을 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잘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과식이, 내가 지금 과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그건 우리한테 과식이 돼요. 우리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 때 내가 먹는 음식, 적당히 먹었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정말 배가 너무 불러서 허리 펴기 어렵다, 하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 먹는 것을 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과식은 내가 평소에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 저는 과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내가 허기만 면한 정도. 내가 이제 이제 배가 부르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고팠는데 이제 허기는 면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해요. 그래서 밥을 말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한 그릇을 먹었다면 3분의 2 그릇 정도, 그 정도를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과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과식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남지 않아요. 칼로리가 내가 필요한 칼로리보다 오버돼서 칼로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칼로리를 누가 가져갈까요? 나머지는 암세포가 가져간다고 봐야죠.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용량이 큰 차이가 없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근육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고, 뇌세포에서 가져가고, 그게 아마 가장 커요. 대부분 매일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내가 과식을 하게 되면 암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비만으로 가겠죠. 살이 찌고.
그런데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암세포가 남아있는 거 계속 가져가요.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져가요. 근육이나 뇌세포는 일정량밖에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많이 먹으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세포 안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죠. 그럼 인슐린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가 그 당을, 세포 안에,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 안에 넣어준다, 이 기능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뇨를 막아준다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만들면 그만큼 암은 빨리 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우리 몸 안에서, 혈액에서 IGF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인슐린 유사 성장 팩터, 이걸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암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면 저희는 이제 그에 대한 그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암 환자분들은 체중 관리에 있어서 체중이 느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또 체중이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체중이 느는 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체중이 이제 오버가 되는 경우, 특히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 있는 분들은 비만이 되게 되면, 살이 찌게 되면 우리 호르몬을 지방에서 만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호르몬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향.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암 환자분들은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배가 고파서 못 견디지 않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 달 정도만 지키면 내 뇌는 우리 주인이 이제부터 잘 안 주는 거라, 그래서 적응을 해 간다고 봐요. 충분히 한 달만 내가 좀 배가 고프고 불편하더라도 견디고 나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적게 먹으면 일단 속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우리 환자들한테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요, 특히 암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 소식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소식은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소식을 뭘로 생각하느냐, 각각 한 가지를 조금씩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조금밖에 안 먹는다. 예를 들어 사과를 다른 사람은 한 개 먹는데 나는 반 개밖에 안 먹는다. 뭐 고구마를 다른 사람은 한 개 먹는데 나는 반 개밖에 안 먹는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식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럼 다 모아놓으면 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합쳤을 때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양을 적게 먹는다, 대신 한 가지씩 적게 먹는데 나중에는 가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온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환자는 저는 적게 먹어요. 엄청 관리 잘하고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옆에서 뭘 그래요, 많이 먹지. 그 점이에요. 환자분들은 조금씩 먹은 지가 소식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모았을 때 양이 얼마만큼이냐 이거죠. 조금씩이지만 모아가지고 양이 많으면 그건 과식이거든요. 절대 이 소식은 전체 양입니다. 전체 양. 네, 이 점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환자분들 과식은 한 달만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적응합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줄이면서 먹으니 체중도 같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 체중 감소 문제는 괜찮을까요? 우리 암 환자들에 있어서 체중 감소는,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고려 대상이 돼서 어떤 치료 개념에 넣어야 되거든요. 체중이 안 빠져야 돼요. 근데 사실 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체중이 빠집니다. 일단 암이 성장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암은 효율성이 아주 떨어져요. 많은 양이 필요해요. 조금만 만들지만 그거 조금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가거든요. 지가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이 암이 성장하는 것 자체로 해서 빠질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단은 내 자신이 조금 내 원래 체격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우리가 적당하다, 아니면 체중이 적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만약에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암을 걸렸을 때 체중은 좀 감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먹어서 올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더 나쁜 겁니다. 어쨌든 암에 걸렸으니까 내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떨어져요. 근데 너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영양 보충을 해서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체중 감소는 저는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그걸 너무 어떤 문제성으로 보지 말고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키가 한 160인데 한 70kg 정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한 체중은 자기 신장에서 110 정도를 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0인데 적당한 것은 한 60kg거든요. 그러면 70kg도 하면 10kg 정도 오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지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70kg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암을 앓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체중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 60 정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기 체중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기 오버되어 있는 부분들을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체중 감소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올려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너무 낮아가지고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대로 유지를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한테 답은 일단 내 체중하고 그 다음에 키하고 맞춰서 적정 내 체중이 얼마인가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오버가 돼 있다 아니면 부족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체중이 늘어나면 암도 커진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고요. 그러면 내가 너무 떨어졌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올리는 방법이, 그러면 무조건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느냐, 너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체중만 늘어나는 게 암도 커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만큼 근육 무게가 늘어나요, 체중이. 대신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거 하더라도 살을 빼는데 근육 빼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체중이 너무 빠졌을 때 체중을 늘리는 방법은 막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을 늘려서 살찌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근육을 늘려야 되니까 적절하게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근육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또 다른 댓글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방암 3기고 항암 8차 하셨고, 그 다음에 수술 방사선 20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당근, 사과, 양배추, 레몬 조금, 비트, 케일, 바나나, 삶은 서리대 콩을 아침에 믹서기에 갈아서 400g, 아마 400cc를 말하는 것 같아요. 400cc를 먹고, 월요일부터 요가 주 2회, 라인 댄스 3회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3시간씩 2회 정도 임도길 천천히 동영상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줄여야 할지 더 해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항암하고 부은 거랑 살찐 것을 10kg 정도 다이어트 했습니다. 현재 아리미덱스 정과 그 다음에 디카맥스 처방 받고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메가3, 비타민C 1000mg, MSM 1000mg, 밥은 점심 저녁 2끼 소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BMR이라고 되는데 아마 BRM270을 말하는 것 같아요. BRM270 추가로 먹어야 할까요? 아주 길게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써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좀 짚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아침에 이게 야채 그 믹스를 갈아 가지고 주스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400cc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통 머그컵으로 조그만 머그컵이 200cc고 큰 컵이 250cc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침마다 주스를 먹고 있는데 250cc 먹으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환자분은 내가 이제 암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편한 걸 참고라도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cc 뭐 아침에 먹고, 아니면 점심 때나 그 후에 또 200cc를 먹고, 이러면 먹기가 좀 더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 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다 먹는 건, 이렇게 다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도 좀 부담이 가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요가를 주 2회를 하고 라인 댄스를 3회 하고, 또 주 2회 정도 임도길을 걷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3시간 2회 정도. 사실 운동은요, 적절하게 적당한 시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이게 과잉이 되면 운동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무조건 좋다면, 우리 운동선수들은 암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운동이라는 게, 운동선수들은 되게 어때요?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약간 강도가 세죠. 그리고 극단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암 환자가 3시간 동안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기보다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운동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막 몇 시간이고, 또 아침에 하고 점심때 하고 저녁에 하고, 그래가지고 뭐 만보기를 해가지고 2만보 3만보를 걷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10,000보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000보 같으면은요, 우리 암 환자들이 걷는 거리로 따지면 한 6km 됩니다. 6km 정도면 하루에 충분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걷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근육을 또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중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근력 운동, 좀 강도를 높이는 운동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라인 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무리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근골격계 손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중에서는 가장 무리가 안 되게 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그런 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10kg 정도 또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세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암 환자들이 내가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서 비만이어서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막 살을 빼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암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살찌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조를 하는 이야기를 다이어트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강제로 빼는 거거든요. 이 강제로 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 빼게 되면 어디에선가 내 몸에서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살을 찌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달리 말하면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는 지방을 줄일 수는 있죠. 근데 근육까지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져버리게 되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놀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그날 음식을 사실 암세포하고 가장 많이 나눠 먹는 게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적으면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요. 근육이 많으면 암세포가 가져갈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도 빼버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체중을 줄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쪄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막 무리하게 빠져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 걸리기 전에 내가 체중이 몇 킬로였는데 암 걸리고 난 후에 몇 킬로가 줄었다.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리기 전에 체중을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체중이 내 생리적 반응으로 해서 내가 먹고 있는
아주 나한테 적절하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 체중을 다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막 빠진다 그러면 암이 악화될 경우에 빠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같으면 체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체중이 적게 나간다 해갖고 막 많이 먹는 분들 계세요. 내가 체중 올리기 위해서 고기도 먹었다 뭐도 먹었다 뭐 하루에 뭐 3끼가 아니고 4끼 5끼를 먹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살을 찌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살을 의도적으로 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오메가3, 비타민C, MSM 이걸 먹고 계신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점심, 저녁 2끼 소식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식사는요,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적게 먹거나 다른 아주 가벼운 정도로 해서 먹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먹는 방법보다는 아침, 점심을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 암을 비롯해서 어떤 대사질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먹는 사람이 더 잘 생긴다고 그래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혈압이나 대사성 질환 온 사람들이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아침은 굶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침,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BRM270을 추가로 먹어야 될까요? BRM270 효과는요, 다른 것보다도 유전자 조절입니다. 유전자. 우리 이제 암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평소 때는 예를 들어서 세포를 하나만 만들으라고 신호를 주는데 암세포가 되면 이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하나가 필요한데 10개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암이에요. 하나만 필요한데 10개를 만들기가 그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변이된 유전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되는 유전자를 끄는데 이 원래 BRM270이 그럴 목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드셔도 크게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